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뭔가 약간 부하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약간 뭐랄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약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국회 가볼까 하다가도 아휴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또 그냥 방송으로 들었었는데 뭔가 새로운 뭔가 좀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사무실도 조금 뭐랄까 구획을 나눠 가지고 좀 방도 만들고 상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 가지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좀 국민 저항권님, 애국 정프로 TV님 반갑습니다. 이 구글 코리아 이것들도 좀 혼내야 되는데 생각난 김에 고문이나 또 수서 경찰서에 보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씩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변호사 하면서 이제 첫 소송은 제 개인 소송이고 그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 상대로 하는 그 소송에서 제가 이겼고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타인의 의뢰받은 사건이 이제 조세 소송 쪽하고 이제 형사 사건인데 그 시간 좀 오래 걸렸지만 작년 11월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처분 결과서를 좀 늦게 받았는데 어쨌든 그랬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연봉 한 세후 1억 정도 받는 그 뭐 임원이었는데 한 기업에 고민하다가 개업을 했고 그 첫 사건 2개가 상당히 잘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퇴직금 받는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만뒀었는데 가끔 변호사 일을 할 때 재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조직을 형성하면서 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국민 저항권님은 어머라는 표현을 보니까 여성분이신가요? 지저스 솔저님, DH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 암호화폐 사건하고 조세 사건도 2개 분리된 2사건이 제 첫 사건들인데 어쨌든 그 지닉스 펀드라는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엄청난 이슈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 사건을 또 이겼습니다. 애국 정프로 TV님은 박정희 대통령 그 사진을 하네요. 우리 찬영이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아빠의 영향을 좀 받기는 했겠지만 근데 진도를 또 나가더라고요. 이 녀석이 어제는 유튜브로 박정희 대통령 연설을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녀석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견하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의 위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지 않나. 이승만 박정희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고민되는 거는 그분들이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과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나는 내 아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까. 뭐 완벽한 인간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좀 고민이 됩니다. 예. 오늘은 어쨌든 스카이데일리에서 권영의 안기부장 5.18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안기부 지금 현 국정원이 확인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냈었습니다. 아주 또 심도 깊은 기사를 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사실 5.18이랑 부정선거랑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에 의하면은 동구리님 반갑습니다. 그럼 남자시구나. 네. 예. 어쨌든 한동훈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중 좌파 성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것 같고 이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허식 의장, 인천시 의장, 지금 우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그런 분을 날려버렸죠. 네. 의장직에서 날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제2의 이준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한동훈,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이준석을 왜 아직도 저 성상납과 관련된 그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계속 의아했는데 혹시나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 한동훈이가 부적격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죠.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10가지 사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뭐 경중별로 왜 그것이 1번이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한동훈이가 국힘의 당대표로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이는 지금 민주당에 가서 당대표 후보로 뭐 거론도 안 되겠지만 자격 자체도 없겠지만 민주당의 그럼 당대표 후보 총선에 또 부정선거로 인한 엄청난 압승 민주당에 그리고 국힘에는 참패를 가져온 공로로 차라리 그쪽에 출마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나 해온 짓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민주당 코드와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가 안 되는 것은 일단 뭐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며 사전투표 등을 강요를 했죠. 심지어 후보들에게 254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인증샷을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한 형도 출마를 했는데 원래 그 형은 선거하다가 투표해버리면 김 빠져서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인증샷 때문에 투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전투표를 강요를 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일 때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았죠. 또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와 문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 지지부진했다. 국회에서 말싸움하는 데만 열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격이 없다. 네, 그런 그리고 제1사유 제3 부정선거 그리고 5.18을 밝히기 전엔 민경우, 도태우, 허식을 모두 아웃시켰죠. 5.18 헌법 등 수록을 했고 하자고 공약을 했으며 곳곳에 5.18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상 과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 점, 이런 것들은 정말 용서하기가 힘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절대로 국힘당에 들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경률, 비전향 주사파 함웅경, 이재명 멘토 최원식 등 골수 좌파를 중용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김경률과는 검사 시절부터 뭔가 교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왜 저런 자를 계속 옆에 두고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장해찬에 대한 공천 학살, 나름 윤의 참모라고 하는 장해찬을 아웃시켰는데, 장해찬을 아웃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설왕설래가 있지만, 어쨌든 그 공관위에서 확정한 후보를 이렇게 날리는 행위, 공천 만행을 저지른 행위는 결코 공당의 대표로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어떻게 또 국힘의 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 또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한동훈이는 자기 인생의 하향 연화가 우파 적폐를 청산했던 문정권 초기라고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였던 거죠. 기본적으로 성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좌파였던 거예요. 잠시 우파 국민들이 눈이 뼈어서 가지고 눈에 뭐가 들어가서 한동훈이를 잠시 지지한 적은 있지만, 한동훈은 결코 우파 정당과 함께하기가 어려운 물과 기름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남 좌파다. 이제 한동훈이는 장인 차이나라이프 발행인 공관위원장이었던 정영환, 중국 정법대명의 교수, 그리고 김형동, 아내가 조선족이었던 거예요. 중국인이라고 하던데, 비서실장을 두고 친중 좌파 일색으로 진영을 꾸렸다. 이런 부분도 비난을 받고, 또 우파 정당으로서의 자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어쨌든 부정선거지만 참패를 하게 된 거죠. 철저하게 인쇄 날인이 아닌 도장 날인을 강하게 추진을 하고 뭔가 하나 제대로 밀어붙였으면 선거에서 압승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거 참패를 한 자가 2달 만에 뻔뻔하게 재등장을 한 사례가 역사적으로도 없다고 볼 것이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만약에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였다면 부정선거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식으로 싸웠을 텐데, 한동훈이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 입국다듯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좌파 정체성을 가진, 그리고 드러낸 한동훈을 우파 정당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독단적이고 엘리트주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저는 사실은 뭐 제가 비대위원장 되기도 한동훈의 말이나 이런 행태가 제가 저랑 좀 친한 형인데 약간 개주의적 형이 있어요. 그 형이랑 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그 느낌이 사실 강했습니다. 강남 출신 중에 주석이 좋아하는 그런 류의 인간 아닌가. 지극히 말이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저는 사실은 한동훈한테 좀 많이 들었거든요. 묵직하고 진중한 느낌이 아니라 좀 간들간들한 약간 가벼운 그런 어법이나 뭐 화법을 쓴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한동훈이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다가 나름 이제 엘리트주의가 있고 검사 출신으로만 지내다 보니까 지극히 문제가 있는 독단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엉터리 좌파적인 사고를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토끼를 외면하고 좌파들을 공천을 했죠. 심지어 이상민이나 김영주와 같은 넘어서 온 자들도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서는 지금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사람 아닌가.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패장, 한동훈의 팬덤 정치. 나름 팬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동훈이 가발쓴 자인 것도 모르고 그 가벼운 이상한 가벼운 어법에서도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혹은 그런 팬덤에 기해서 사람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유튜브 등을 통한 약간의 어떤 금전적 이익 목적으로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청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팬덤과 유세뽕. 이 사람들이 저는 한동훈이가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민채 오빠 달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한동훈보다는 황교안 대표 때 그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았죠. 황교안 대표 역시도 부정선거 때문에 날아갔지만 그래요. 종이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한동훈의 정체를 나름 거의 제일 첫 번째로 밝힌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갸웃갸웃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만약 한동훈이었다면 저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대권 욕심이 있고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 우파 코스프레를 하면서 했을 텐데 좌파 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나름 본인은 우파 코스프레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뼛속까지 좌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도태우 변호사를 날린 그것으로와 비슷하게 그냥 당에서 날려버리면 됩니다. 당에서 날려버리면 됩니다. 뭐 사실 그러한 전례가 있었죠. 이전 전당대회에서만 해도 김기현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원래는 나경원, 지금 이번에 출마하시는데 나경원 의원이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될 것이 유력하다라는 입장들이 많았죠. 그런데 용산의 윤과 뜻이 달라서, 혹은 그게 윤의 뜻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뜻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뭐 저출산 부위원장 그것도 함께 나갔는데 한동훈 못 날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지. 공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도 날린 놈인데 한동훈이가 감히 뭘로 국힘당의 당 대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에 대한 징계 청구가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저도 뭐 사실 나경원, 원희룡 다 믿음이 안 갑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드는데 한동훈은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자한테 저도 잠시 헷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헷갈렸을 거 아니에요. 가발은 진실이었다. 예, 저는 이것도 좀 화가 납니다. 예, 가발은 진실이었다. 이런 것도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오늘 뭐 그리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죠. 김민정 의원님이 그래도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모르시지만 나름 문제점을 잘 인지를 하고 계셨고 정확하게는 모르셨지만, 그리고 조성환 교수님이 어제 또 저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또 말씀을 좀 하셨죠. 우리 조성환 교수님은 워낙 유식하신데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 저도 머리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당대표 선거를 K보팅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있는 건지. 어떻게 K보팅을 또 하나. 당대표 선거 때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모았던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국힘당 내부적인 문제여서 뭐 선관위가 직접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증거도 지금은 다 없앴을 거고,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관위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유상범 의원이 이제 직무감찰 법안도 발의를 했고 여러 좋은 징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관위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제는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죠. 좀 상당히 화가 났는데, 지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빈이 미추홀 선관위 선거관리 과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게 부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이게 또 남영이 선거무효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가지고 자칫 윤상현 의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남영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쟁점은 개표 참관인의 참관이 흠결된 관내 사전투표함 개표 결과 공표 없이 집계 상황표만 게시, 서명 날인이 흠결된 개표 상황표 작성. 이 개표 상황표가 엉터리인 것은 이번에 수원정 김준영 이수정이 당선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예. 뭐 완전 엉터리가 나왔죠. 제가 얼핏 듣기로 그 이수정 후보 지금 교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은밀하게 진행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을 하면 될 건데 진행을 안 하는데 시끄럽게 하십시오. 진행을 안 하는데 무슨
덮고 가자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들려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엉터리 개표 상황표, 이 개표 상황표, 이게 이제 재확인 분류 전에 투표지들이 개표 결과로 그대로 공표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개인의 실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전자개표기랑 중앙 서버랑 연동된다는 결과예요.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사무국장이 개표율을 90%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랑 같이 열심히 활동하셨던 우리 그분도 박씨니까, 박 위원장님께서 왜 90%냐 이상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이버 개표율을 보고 90%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개표 진행 상황을 그 지역 선관위가 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 선관위가 개표율을 중앙 서버를 보고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 수원정 개표 상황표에 따른 전자개표기 결과 공포는 그런 식으로 전자개표기가 그대로 공포가 되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시작할 때 이걸 원래 봤었어요. 어디 갔냐? 요즘에는 딸내미 영상을 좀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예, 여러분 이거 보셨죠? 선관위 불법 제영. 291명 수사해라. 선관위 불법 제영. 291명 수사해라. CG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재밌죠? 이게 그 하대 누님이 이 영상을 의뢰를 해서 만든 겁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면 되겠지도 아주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훌륭한 분인데, 제가 보니까 하면 되겠지 누나가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딱 그 부정선거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모르시다가 이제 동생 문제 때문에 좀 살펴보시더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부정선거를 알리고 또 동생 구명에 대해서도 최선을 또 다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좀 저도 느낍니다. 아이고, 네, 뭐 저는 뭐 의리 있고 진득하죠. 우리 한교안 대표님도 제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오늘 하대 누님은 또 국회 또 가가지고 김민전 위원 토론회 때 만나고 또 나름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민전 위원님도 토론회 할 때 그 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죄 없는 자들을 문제 삼는 그런 거면, 제가 어제 사진 하나 찍었는데 별로난다 하려고.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지하철역에 어떤 분이 뭐야 이거
지하철역에 이렇게 핸드폰 충전을 하고 계시는 노숙자신 것 같던데, 지금 하대가 무죄가 만약에 되려면은, 유죄가 되려면은 전기절도밖에 없어요. 전기절도. 그 주거 침입죄도 안 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안 됩니다. 왜냐면 녹취록을 봤는데 녹취록이 쿵덕쿵덕.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기록이 10건이나 돼가지고 뭐 기록을 공표는 못하지만 그 녹취록을 보니까 그냥 쿵덕쿵덕 쿵덕쿵덕 이런 의성어들인 거예요. 의성어. 이게 무슨 목적이 있는 겁니까? 도감청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죄도 없는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감시도 못하게끔 하고, 출구조사도 그렇게 현저하게 이번에 확 차이가 나게끔 말한 이유가 감시하는 사람들이 김 빠지게 해서 감시 좀 덜하게 하려고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제가 2017년 대선 개표 참관인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뭐 문재인이 이겼다 이래버리니까 참관을 안 할 필요가 없더라고. 참관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그 당시에는 뭐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지각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이 이겼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래 12시 넘기고 하면은 그게 돈을 좀 더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놈들이 어쨌든 마지막 부정선거 불꽃을 태워보자, 그래서 이 나라를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이 아닌가 싶어요. 쿵덕쿵덕 쿵쿵 이런 거는요, 그 음성소리가 아니고 그냥 의성어예요. 사람들이 길 가다가 찍은 거. 정수기 뒤에 있으니까 뭐 사람들 이제 움직이는 소리가 들그들그 이런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상현 의원 보좌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상현 의원 좀 제대로 이거 살펴봐라 라고 직접 보내야 될 것 같아. 참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대북 송금 유죄 판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또 탄핵한다고 그러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탄핵한다고 그러고, 탄핵을 남발을 하죠. 빨리 이제 헌재는 각하를 시키는 식으로 해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혜적 검찰 조사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고발을 좀 해주세요. 좀 보시고 계속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나름 선관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딱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제 핸드폰이 아니라 제 유튜브도 저놈들 나름 사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약간 요즘에 좀, 어쨌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혹시 또 모르니까. 박정원님 감사드립니다. 박아혜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